예, 교수님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 이거 지금 출장으로 제주도에 와 있거든요.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더링으로 강의를 하는데 괜찮나요? 수신 상태는? 네, 혹시 좋은 버벅거리나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버벅거리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수신은 괜찮은데 제 컴퓨터가 굉장히 버벅거리네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스트럭처 파트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강의고요. Recording in progress. 어, 제가 메일로도 한번 연락을 받았는데 강의 내용은 나중에 제가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저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강의는 제가 업로딩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제 학회를 와서 그 서강대 유호빈 교수 아시죠? 2D 하시는 TM으로 이미징 하시는 분인데 그분 발표를 들어서 되게 흥미로운 자료를 제가 좀 받아서 에드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퍼블리시가 안 된 자료들도 많아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오늘 파트는 이제 업로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스터디한 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업로딩을 하고 동영상을 할게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네. 짧게 그 지난 강의 때 나왔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일단 2의0는 스트럭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토픽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흥미롭고요. 크게 보면은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 또는 인터페이스 바운더리에서 그레인 바운더리, 인터페이스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트위스트 바운더리가 있고 이제 하나는 이제 그레인 바운드 틸트된 어떤 바운더리 형태, 그러니까 레터락의 정션을 이루고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운더리는 빨간 원자와 파란 원자가 각도를 트위스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폴딩을 한 상태입니다. 트위스트 바운더리입니다. 두 개의 애톰이 프로젝션 돼서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트위스트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틸트 바운더리냐 트위스트 바운더리냐는 일단 두 개의 그레인이 크리스탈로그래픽하게 어떻게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제 프로젝션으로 두 개의 그레인을 함께 보면은 그게 이제 트위스트 바운더리가 되고요. 근데 이건 이제 CSL인데 CSL을 이렇게 우리가 피어리틱하게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CSL 넘버를 한번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정션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accidentally 이게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두 개의 애톰이 있으면은 그 두 개의 애톰 사이에 애톰 수를 그냥 세면은 그게 바로 CSL 넘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바운드리는 이제 시그마 5입니다. 또는 여기 하나의 레티스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두 개의 그레인이 만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분의 1로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 두 개는 세알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파란색만 세알리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죠. 그래서 시그마 5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마로 정의가 되는 어떤 특정한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결정이 있으면은 그 결정이
두 개의 크리스탈을 동시에 보게 되면 그게 트위스트 바운더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같은 지오메트리입니다. 그죠? 똑같은 지오메트리인데 여기서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션을 보는 게 아니고 위쪽 그레인과 아래쪽 그레인을 각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리되는 거는 사실 요 그 바운더리를 잘라내는 이 inclination angle이라고 하는 요 바운더리 플레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크리스탈이 있지만은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정션을 이루는지 아니면 뭐 이런 방향으로 정션을 이룰 수 있겠죠. 또는 수직인 방향으로도 정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크리스탈이 동일한 로테이션,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그레인 바운더리가 또 정의가 됩니다. 요거의 하나의 예는 어시메트릭하게 제가 두 개의 크리스탈을 자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 문제의 관점에서 010 플레인을 제가 그레인 바운더리를 정의를 했을 때 이게 틸티드 된 어떤 바운더리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시메트릭한 시그마 5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틸트된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이 틸트된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 리전을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어떤 스트럭처가 유닛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스트럭처 유닛은 아마 그 상상을 해도 알겠지만은 CSL 중복이 되는 CSL 포인트를 포함하는 어떤 스트럭처 유닛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이런 바운더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이런 스트럭처 유닛, 이렇게 이런 형태의 스트럭처 유닛으로 굉장히 긴 그레인 바운더리의 라인을, 면을 우리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스트럭처 유닛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한 크리스탈의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잘랐습니다. 아까는 제가 레터럴하게 이런 방향 100 플레인으로 잘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을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생기는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의 스트럭처 유닛은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역시 스트럭처 유닛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CSL 포인트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레인이 만나고 있는, 동시에 만나고 있는 어떤 포인트. 결국은 이게 애토미클리 스테이블한 포지션일 수밖에 없겠죠. 두 그레인이 같은 포지션에 있다라는 건. 그래서 큰 어떤 디스토션 없이 일단 매티스 포인트가 이렇게 결정이 되고 이 CSL 포인트를 포함해서 스트럭처 유닛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거는 이제 두 그레인이 두 크리스탈이 동일하게 틸트 행동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을 중심으로 파란색 크리스탈 그리고 빨간색 크리스탈이 동일한 틸트 행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하다라고 하고 역시 얘는 시그마 5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D 재료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크리스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료는 이제 옥사이드입니다. 산화물이고 SrTiO3라는 이제 페rov스카이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를 엔지니어링하고 이해하는 그런 연구는 되게 클래식하게 많이 행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는 굉장히 아까 여기서 단순하게 지오메트리로 설명했지만은 그 개수 어떤 종류가 있느냐라고 들어가면은 거의 뭐 무지막지한 개수가 사실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그레인 바운더리 이펙트를 이 피지컬한 어떤 프로퍼티랑 연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거의 뭐 랜덤한 개수만큼의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 스트럭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는 산화물 같은 경우에서도 그레인 바운더리 하나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을 이용합니다. 싱글 크리스탈을 이용해서 이제 아까 그 시미트릭한 그레인 바운더리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자릅니다. 살짝 틸트를 한 다음에 잘라서
이렇게 굉장히 두 면이 폴리싱을 시켜서 클린하게 만들고 이제 요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을 이 두 크리스탈이 이제 붙이는 겁니다. 이게 붙으면은 당연히 그레인 바운더리가 이제 피지컬리 형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닐링을 합니다. 열 처리를 해서 거의 뭐 1000도에서 1500도 사이 레인지에서 열 처리를 하고 이 두 크리스탈을 이제 피지컬리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로우 앵글입니다. 이건 굉장히 앵글이 6도 정도밖에 틸트가 안 된 그레인 바운더리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어, 제가 아까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디스로케이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스트럭처 유닛으로 표현되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정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그레인이 어느 정도 디스토션 돼 있지만은 디스토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벤셔널하게 에피닥셜하게 코어런트하게 두 크리스탈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미스매치가 되는 어떤 특정한 영역은 디스로케이션이 개입이 되면서 두 크리스탈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안정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배열을 해서 보면은 이런 디스로케이션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정체는 옆에 딱딱하게 컴퓨터에다 지하메트리가 약간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흡수를 하는 거죠. 충분히 스트레인을 흡수를 하면서 정션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앵글이 커지면은 당연히 그만큼 이 스핏이 커지니까 미스오리엔테이션 되는 더 범위가 커지니까 디스로케이션의 덴시티가 더 많아집니다. 덴시티가 많아진다는 것은 디스로케이션과 디스로케이션 사이의 거리도 더 짧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는 이제 두 개의 크리스탈이 10도의 앵글을 벗어나 있지만은 틸팅이 돼 있지만은 정션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두 가지 크리스탈을 만들게 되면은 이 크리스탈에서는 그레인 바운더리가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바운더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탈에서 IV 커브를 잰다든지 아니면 트랜스포터를 재게 되면은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피지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엔지니어링이 보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클래식한 굉장히 클래식한 재료입니다. 사파이어 그러니까 알루미나입니다. 알루미나 L2O3라는 알루미나인데 이게 그러니까 클래식한 어떤 어프로치, 익스페리멘탈한 어프로치에 의해서 이트리움을 도핑을 하게 되면은 그레인 바운더리가 굉장히 리지드하게 바뀌는 그런 이게 선험적인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트리움이 살짝 이렇게 도핑이 되면은 이제 어떤 이펙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주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컨트롤컬처라는 어떤 포인트들이 많이 스토리들이 많이 났죠. 실제로 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만들어내는 이 이트리움의 역할이 뭔지를 역시 아까 그 그레인 바운더리를 특정한 그레인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 예가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틸트 바운더리를 만들어내고요. 그 표면에 PLD를 이용해서 굉장히 얇게 이트리움을 이렇게 도핑을 도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두 크리스탈을 이렇게 정션을 만들어서 이제 붙이고 이제 어닐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트리움이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특정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스트럭처 유닛으로 대표되는 이 그레인 바운더리 나오는데 이 스트럭처 유닛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이트리움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요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도핑이 안 된 경우 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이트리움이 어떤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사이트에만 이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이걸 이제 계산을 이용해서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몰리컨 차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또는 이제 본딩의 캐럴시스를 보니까는 공유결합이 굉장히 더 스트롱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트리움을 도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파이어 같은 게 고온에서도 변형이 안 일어나거든요. 대부분 고온에서는 그 변형이 일어나는 게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레인 바운더리가 일단 디펙트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부터 멜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딩이 일어나고 변형이 유발이 되는데 그 그레인 바운더리
그러니까 피지컬이 굉장히 약한 그레인 바운더리에 이트리움이 공유 결합을 굉장히 스트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도핑이 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이게 결국은 이제 애토믹한 모델이 있으니까는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이제 공유결합이 강해진다라는 그런 그레인 바운더리를 이용한 스터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적인 3차원 형태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는 바운더리 엔지니어링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트위스트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힘들겠죠.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처럼 이렇게 돌리려고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뭐 지난 시간 본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래핀입니다. 그죠? 이 사이트가 이 A, B 자리라고 하면은 이 A, B 자리가 이제 아이덴티컬한 경우입니다. 살짝 한번 돌려볼까요? 버벅거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음, 이 스크린은 똑같이 공유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원 크리스탈을 이렇게 돌립니다. 그죠? 돌리면은 프린지가 나옵니다. 그죠? 프린지가 어떤 시메트릭하게 보이는 프린지들이 이게 각각의 앵글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교수님, 화면이 안 나옵니다. 나와요. 잠깐만요. 바꿔줬나 봐. 다시. 이제 보이죠, 그죠? 틸트 바운더리가 0이 된 경우에서 이게 그래핀입니다, 그죠? A, B가 동일한 경우 돌리게 되면은 저각에서는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죠? 저각에서는 굉장히 롱 레인지에서 다시 피어리틱한 어떤 패턴이 나옵니다, 그죠? 소위 말하는 2D에서 나오는 매직 앵글에서 이런 피지컬한 프로퍼티가 이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피어리틱한 패턴이 좀 더 잘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앵글에 따라서 어떤 트위스트 앵글을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피어리틱하게 중복되는 패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패턴, 여기서도 서클들이 보이죠. 서클들이 막 보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핑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택 넘버가 스택 방식이 여기서 이제 바뀌죠. 60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모든 육각형에서 아이덴티컬한 어떤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위스트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틸트된 바운더리, 그러니까 이게 레터럴하게 정션이 된 형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레인 바운더리를 디파인 할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조금 적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플라인된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 플랜이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암체어 형태로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핑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고 대신에 이 A 사이트와 B 사이트가 다른 경우, HBN이라든지 TMD 같은 경우에는 이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트위스트 바운더리는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트위스트 바운더리는 돌리면은 이런 형태로 돌아가겠죠?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감에도 이 중심이 로테이션 되는 축이 보론이냐 또는 나이트로젠이냐에 따라서 어떤 지오메트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록색입니다. 그죠? 초록색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되는 어떤 지오메트리가 있을 거고요. 회색으로 표현되는 어떤 애텀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되는 지오메트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틸트 바운더리를 정의하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암체어 방향이냐 또는 이게 지그재그죠? 지그재그로 온라인된 형태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온라인된 게 초록색 애톰을 따라서 바운더리 플레인이 형성이 되느냐 또는 회색 애톰을 따라서 이게 바운더리가 정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그래핑보다는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좀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하나 2D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린 것은 이제 두 개의 크리스탈, 2D라는 크리스탈이 있으면은 로테이션, 그러니까 두 크리스탈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레터럴하게 정션을 만드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프로젝션 방향으로 이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을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트위스트 바운더리 또는 여기 틸트된 바운더리, 틸트된 바운더리도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지오메트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레인 바운더리, 각각의 인터페이스 또는 그레인 바운더리는 유니크한 또 피지컬한 프로퍼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가장 스터디를, 그레인 바운더리 스터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2D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를 이용해서 2D 재료에서 스터디를 한 예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영희 교수님. 이영희 교수님의 스터디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어떤 그 스터디를 2D 재료에 굉장히 적용을 잘 했던 여기 결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일단 뭐 클래식하게 보면은 그레인 바운더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본딩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깨져 있거나 디스토션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그레인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많이 프랙처가 많이 일어나고 또는 그 영역을 중심으로 도핑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질의 어떤 도핑 원소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그레인 바운더리 쪽에 먼저 세그레게이션이 많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이펙트를 이제 이용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인 바운더리 스트럭처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TM을 이용해서 특히 이제 그레인이 크게 되면은 TM을 이용해서도 그레인 바운더리 스트럭처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보는 게 쉽지가 않겠죠. 또는 EBSD라는 바운더리 플레인을 로테이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또 그레인의 쉐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법을 한 거죠. 부분적으로 그레인 바운더리를 더 시각을 시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 그레인 바운더리에 어떤 그 옥시다이즈된 어떤 커퍼 레이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산화된 커퍼 레이어가 그레인 바운더리에 생기면은 옵티컬한 마이크로스코프 광학 현미경으로도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 사이즈를 이제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보면 심플한 아이디어인데 이제 요거를 잘 포장을 하셔서 지금 이미 오래됐습니다. 2012년도에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 논문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크리스탈을 분석하는 2D 재료 연구에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로그래피라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아이덴티파이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또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레인 사이즈가 얼마인지 또는 크리스탈이 어떻게 정션이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음, 이게 메인 스터디는 아니더라도 그레인 형태 또는 정션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게 TM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M 이미지가 있으면 아니고 페이지 포인터. 자, 요거는 이제 그 디프렉션 패턴 이런 그 샘플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프렉션 패턴을 얻었습니다. 디프렉션 패턴을 얻은 다음에 디프렉션 패턴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크리스탈로그래픽한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각각의 포인트를 우리가 셀렉션을 하게 되면은 요 포인트가 말하고 있는 크리스탈로그래픽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점이 있죠. 각각의 점이 있는데 이게 노란색 점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요 노란색 요 동그라미로 표현된 요 크리스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 부분만 이렇게 하얗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하얗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파란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요 파란색 부분만 선택하게. 이거는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제 합한 겁니다. 합한 결과고 실제로는 다 이렇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고
각각의 스팟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요 스팟에 코레스폰던트한 영역만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크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초록색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초록색에 해당하는 영역만 이렇게 브라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MOS2의 네 가지 결정 방향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요걸 알면 이제 그레인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TM에서 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어떤 2D 재료에서 하고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로그래픽한 오리엔테이션 또는 이제 그레인 사이즈를 보는 연구를 TM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는 일단 특정한 그 애토미컬한 포지션에서 도펀트가 어떻게 피즈 옵션이 되어 있는지 또는 케미즈 옵션이 되어 있는지도 이게 다이렉트 이미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거는 2D 재료를 이제 싱글 애톰 캐탈리스트로 활용하는 그런 연구에서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면에다가 2D 재료의 표면에다가 어떤 싱글 애톰을 컨트롤해서 어떤 표면의 피즈 옵션을 만들죠. 만들었을 때 그게 실제로 리얼라이제이션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이게 레늄 또는 이게 골드가 이게 포지셔닝이 돼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한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를 이제 같이 연계해서 측정하고 하는 연구가 많이 또 되고 있습니다. 주 이미징에 대해서만 일단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스트 바운더리 같이 2D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젝션, 트위스트를 보는 것은 그나마 좀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터럴하게 이렇게 정시안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2D 재료에서는 더 힘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CSL 바운더리의 예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MOT2의 페이지를 컨트롤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에서 T 프라임 페이지와 그리고 2H 페이지를 동시에 만든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2H 헥사곤으로 표현이 되는 2H 페이지와 1T 프라임 페이지가 같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해를 가지고 정션을 이루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H 페이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헥사곤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어레이가 되어 있겠죠. 1T 프라임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테트라곤al 형태로 디스토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찌그러져 있죠. 디스토션은 옆에서 봐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쪽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올라가고 가까워지면서 이게 텔레늄은 올라간 형태, 그리고 이건 멀어지면서 텔레늄이 내려가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테트라 원티 프라임 베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 가지의 크리스탈이 피지컬리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H 페이지와 1T 프라임 길쭉한 1T 프라임 페이지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H 페이지를 밑에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다음에 1T 프라임 페이지를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건 제가 이제 트위스트 바운더리 관점에서 두 개의 크리스탈을 이렇게 그냥 프로젝션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레터럴한 입장에서 보면은 바운더리를 크게 두 가지로 아이덴티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제 관찰된 결과로부터 두 가지 결정을 우리가 그레인 바운더리를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겁니다. 그죠? 하나는 이런 바운더리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하나는 이제 이런 바운더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오메트리지만은 두 개의 그레인 바운더리 타입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케이스를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이 두 가지 크리스탈이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이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1T 프라임 페이지와 2H 페이지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이죠. 이런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으로 이제 정체이 돼 있고, 거기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어떻게 스티치가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다이렉트 이미징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게 두 개의 크리스탈이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은
다른 형태의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을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이 될 겁니다. 이런 방향이 되면은 어떻게 또 스트릭트가 되는지를 우리가 또 정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이렉트 이미징을 통해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스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이 이렇게 2D 재료에서 형성이 되면은 이제 스트레인이라든지 이 디스로케이션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스트레인 분석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GPA라는 지오메트릭한 어떤 미스핏을 우리가 이용해서 결국은 이게 TM 스타디에서 이 프로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나오는 또 그 디프렉션 패턴, 역격자 공간에서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또 스트레인 인포메이션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뭐 어떤 스트레인 분석, 그리고 그 애토믹한 어떤 스트럭처를 보는 분석, 또는 아까 애대통, 어떤 이종의 물질이 어떻게 흡착되는지 뭐 이런 연구도 하고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 2D 재료에서 재밌는 부분은 요즘에는 요거죠. 트위스트 바운더리입니다. 그죠? 슬라이트리 이렇게 트위스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살짝만 틀게 되면은 어떤 그 재료 본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에서 나오는 어떤 피노미넌이 피지컬하게 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2D 재료에서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그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노한 어떤 싱글 페이지에서도 이렇게 트위스트 바운더리를 이렇게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그 피지컬 프로퍼티를 엔지니어링하는 연구가 또 가능하고요. 거기 아니라도 좀 더 이게 2D 재료를 그 했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양한 2D 재료가 있으면은 이게 3차원 재료에서는 이제 힘듭니다. 하지만 2D 재료가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면은 적층이 가능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물질의 적층이 되고 이 적층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피지컬 프로퍼티를 가지는 2D 재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컨셉입니다. 하지만 이 컨셉은 클래식한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 엔지니어링을 하는 쪽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는 게 여기서도 이제 설명이 되죠. 적층을 한다고 해서 이 물질과 그래핀과 HBN 사이의 물질이 어떤 커플링을 심플하게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두 물질 사이에 어떤 그 피지컬한 본딩, 아까 트위스트 바운드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피지컬한 본딩이 요 어떤 로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2차원 재료의 헤테로 스트럭처를 적층으로 만드는 것은 이게 좀 더 그죠? 굉장히 오랜 연구와 이렇게 엔지니어링 같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정밀하게 또 로테이션을 디파인 하는지가 더 필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을 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2D 재료에서 적층해서 뭔가 새로운 피지컬 프로퍼티를 만든다라는 것은 생각보다는 이제 쉽지가 않은 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트라닉스라고 요새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그 특정한 앵글에서 슈퍼 컨덕티비티가 나옵니다. 재밌는 구조, 그 트위스트 바운더리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얘기를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30분인데 되게 진도가 많이 나가버렸네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약간 트위스트 바운더리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트위스트 바운더리. 그래서 그 아마 AB 스택, 뭐 BA 스택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두 물질을 어떤 특정한 앵글로 로테이션을 시켰습니다. 로테이션을 시키고 소위 말하는 이제 CSL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CSL 포인트가 이 끝점에서 생깁니다. 이 끝점은 두 개의 크리스탈이 이제 동일한 애토믹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CSL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보면은 이게 AB 스택 또는 BA 스택
이 메이저하게 플래너 형태로 분포가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요 A, B, 요 이제 세 가지의 스태킹을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CSL 포인트로 정의가 되는 요 포인트에서 이제 AA 스택, 동일한 애토믹 컴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AB 스택이 있고 BA 스택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스택의 어떤 시퀀스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완전히 또 이렇게 피지컬한 프로퍼티가 또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2D 제로에서 나오는 ferroelectricity가 되겠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스택돼 있는 영역 그리고 트위스트가 돼 있지 않고 또는 돼 있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일렉트로닉 스트럭처 밴드가 완전히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것은 두 개의 물질이 어 이게 어떤 바운더리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의 물질입니다. 이거는 볼칸 머티리얼처럼 이게 굉장히 100나노 틱한 어떤 재료에서 인터페이스가 모노레이어로 있는 형태. 굉장히 사실은 인터페이스의 영향이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숨어 있는 거죠. 대부분 벌키한 어떤 프로퍼티가 메이저하게 이루어져 있고 인터페이스의 어떤 피지컬 프로퍼티는 이제 숨어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2D 제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물질을 붙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대표하는 어떤 형태, 그 자체가 물질이 되는 거죠. 스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산업물에서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제 특히 페로레틱 현상에 대해서 좀 많이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 부분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HBN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HBN을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레이어가 HBN 이렇게 있죠. 이렇게 쓰면은 이제 내추럴하게는 이런 형태는 사실은 적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HBN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대로 올라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AA 스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BN 그러니까 보론 위에 보론이 있고 나이트로젠 위에 나이트로젠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net polarization, 폴라리티를 이제 분극을 우리가 간정을 하게 되면은 분극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한 차지에서 이제 포지티브한 차지의 방향으로 이게 다이폴이 형성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이런 적층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서는 나이트로젠이 네거티브한 차지 그리고 보론이 포지티브한 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차지가 제로가 됩니다. 내 차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AB 스택을 봅시다. 요거는 요거랑 위에 AA 스택이랑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트위스팅을 하면은 이제 요 영역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트위스팅을 하면은 요 거리가 슬라이트리 이렇게 그래줄리 쭉 달라지니까는 트위스팅을 했을 때 요 AB 스택으로 표현이 되는 요 레이어들이 요 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AB 스택이 되면은 이게 약간 이렇게 쉽트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쉽트가 여기 요 반 유니셀 헥사곤으로 봤을 때 이게 센터가 여기서 이만큼 이제 쉽트가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안 나왔던 어떤 넷 폴라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밑에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이 이제 생기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쉽트를 해봅시다. BA 스택을 만들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넷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내추럴하게는 보통 AA 프라임으로 표현되는 요 스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ACBN 위에 보론 위에는 나이트로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트로젠 위에는 이제 보론이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게 이제 내추럴 형태의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이제 2D 재료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내추럴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그 AB 스택, BA 스택을 만들게 되면은 내 폴라리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HBN 같은 경우에서 내추럴 형태에서는 우리가 트위스트 바운더리를 만들게 되면은 이런 피지컬한 프로퍼티가 안 나오는 거죠. 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인공적으로 우리가 위에 모노레일을 뜯어가지고 이제 180도를 돌리는 거죠. 180도를 돌려서 이제 B 위에 B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N 위에 N이 올라가도록 이제 적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발현될 수 없었던 어떤 인터페이스 이펙트를 폴라리제이션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HBN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러는 거고요. 폴라리티는 이게 시미트리랑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미트리가 깨지면서 폴라리제이션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BN에 대해서 이렇게 트위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트위스트 앵글을 만들고 자, 그러면은 이게 CSL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어떤 특정한 레티스 포인트가 있고요. 그게 이제 AA 스택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요 코인시던트한 어떤 사이트를 중심으로 여기 보면 이제 미스오리엔테이션 되는 게 보이죠?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AB 스택이 되고요. 하나는 이제 BA 스택으로 이제 대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CSL 포인트가 어레이가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AB 형태, 이제 BA 형태. 말씀드렸는데 이제 AA 스택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죠? 똑같이 올라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AB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각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폴라리제이션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HBN에서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임의로 삼각형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어떤 레이어가 요 지금 제가 지오메트리를 그린 방향으로 이런 형태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리컨스트럭션 또는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릴렉세이션은 뭐 2D 재료뿐만이 아니고 스트레인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료, 소재에서 그런 릴렉세이션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임의로 이 간격을 이렇게 벌렸다고 합시다. 벌리게 되면은 결국은 애토미컬리 되게 스테이블한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여기 생긴 구멍을 메꾸는 형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는 어떤 구멍이 이게 점점 스트레인을 유발하겠죠. 스트레인을 유발하면서 릴렉세이션 되는 이 형태가 자유 에너지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보통 릴렉세이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티컬리 이 형태보다는 이 형태가 조금씩 이렇게 애토미컬리 이렇게 돌아가서 뭔가 에피닥셜하게 또는 컨벤셔널하게 매칭을 스티칭을 이루는 게 이제 더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폴라리제이션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SM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는 폴라리제이션 결국 이제 그 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게 일렉트로스태틱한 어떤 힘을 측정을 하는 이제 SPM을 이용하거나 또는 SEM에서도 결국은 일렉트론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표면이 포지티브한 차지인지 또는 네거티브 차지인지에 따라서 그 컨트라스트가 이게 다른 것을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노멀한 SEM에서는 안 되지만 약간 앵글을 바꾸고 하게 되면 백스캐터링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거의 이렇게 스템 또는 TM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크리스탈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크리스탈을 아까 그림처럼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로테이션을 시켜서 CSL 포인트가 형성이 되죠. 두 개의 형태의 적층이 다른 어떤 이렇게 플레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요거의 디프렉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헥사고널하게 보여야 되는 어떤 디프렉션 패턴이 두 개가 이제 특정한 트위스트 앵글을 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프렉션 패턴, 이 패턴을 우리가 특정하게 셀렉션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닭들리 이미징을 관찰하면서 도메인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TM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샘플링이 중요하겠죠. TM 샘플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PDMS를 이용해서 이제 HBN을 이제 아래로 프로텍션하는 어떤 레이어를 붙입니다. 붙이고 그래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핀을 이렇게 노치를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인 다음에 뜯어올리면은 먼저 노치가 만들어진 형태의 그래핀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한번 이제 붙이게 되면은 다시 붙이게 됩니다. 그죠? 붙게 되고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멤브레인 이거는 수면 샘플에 쓰는 어떤 폴더가 폴더는 아니고 샘플 그리드가 있습니다. 그 그리드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붙인 다음에 옵티컬한 마이크로스코프를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바운더리 노치를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 크리스탈과 이 크리스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프레션 패턴을 아까 그 샘플에 그 트위스트 바운더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위에 그 보론 나이트라이드로 이렇게 보호를 시킨 형태의 샘플을 이제 디프레션 패턴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되게 스트롱하게 나오는 이 픽이 보이죠? 스트롱하게 나오는 게 헥사고널 형태로 육각형 형태로 보입니다.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기본적으로 더 틱합니다. 그죠? 틱하기 때문에 페이즈가 더 스트롱하게 보입니다. 그다음 옆에 이 포인트를 보면 되게 유익하게 뭔가 다른 헥사고널 스트럭처가 옆에 돌아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트위스트 바운드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래핀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영역을 이제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쭉 확대해서 좀 더 아이덴티파이를 잘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트위스트된 그 형태의 두 가지의 크리스탈이 이렇게 얼라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게 1번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약간 레트럴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데비에이션이 되어 있죠. 컨트라스트가.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이 두 가지의 크리스탈이 얼라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약간 리니하게 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의 크리스탈이 이런 형태로 이제 얼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레티스 포인트가 역격자 포인트들이 트위스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페이즈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한 빔을 특정한 빔, 아까 트위스트된 어떤 특정한 빔을 선택해서 이제 TM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 이 포인트가 바로 아까 CSL에서 나오는 어떤 AA 적층이 되는 어떤 CSL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SL 포인트 사이에 이렇게 삼각형이 보이죠? 삼각형이 이렇게 아래 위 방향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흰색 컨트라스트 그리고 어두운 컨트라스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아까 CSL 포인트가 이렇게 요거를 그리면은 삼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삼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지만은 보시다시피 이게 페이즈의 변화를 보면 이 크리스탈로그래픽한 스트럭처의 변화를 보면은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보입니다. 그죠? 컨티뉴어스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TM 이미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죠? 그걸 삼각형의 형태로 CSL 포인트가 쭉 어레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페이즈를 보게 되면 되게 깨끗한 삼각형의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2D 재료가 갖다 붙이면은 이게 자발적으로 이게 릴렉세이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AB 스택, BA 스택 두 가지가 있는데 AA 스택은 되게 그 애토미컬리는 동일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게 적층된 형태를 보게 되면 되게 unstable한, unfavorable한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릭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어떤 CSL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AB 스택과 BA 스택이 된 영역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AB 스택과 BA 스택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게 요게 본 바와 같이 어떤 컨벤슈레이트한 형태 가능하면 AB 스택과 BA 스택이 롱 레인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게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컨티뉴어스하게 애토믹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쭉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릴렉세이션을 해서 좀 더 favorable한 AB 스택과 BA 스택의 레인지를 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넓게 만들다 보니 이런 형태로 가능하면 삼각형의 형태로 이 AB와 BA 스택이 넓게 릴렉세이션 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CSL 바운더리, CSL 포인트를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한 어떤 바운더리가, 도메인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는 형태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아까 그 TM 이미징에서 보이는 이 삼각형은 바로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CSL 포인트가 만들어내는 삼각형과 AB 스택이 어떤 컨벤셔널하게 에피텍처럴하게 바인딩을 이루는 경우 또는 BA 스택이 좀 더 컨벤셔널하게 바인딩을 이루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의 애토믹 스트럭처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혹시 저기 리컨스트럭션이 네. 열을 가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건가요? 열을 가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2D 재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게 뭐 아까 벌크한 경우는 이게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돼 있죠. 한 층이 끝에 층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아래 위로 굉장히 벌키한 어떤 애토믹 스트럭처의 어레이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서도 어느 정도의 클램핑이 있습니다. 벌크 이펙트 때문에. 하지만 이제 2D 재료로 가게 되면은 그런 벌크가 만들어내는 이제 클램핑 이펙트가 없죠. 좀 더 인터페이스 자체가 자유롭게 릴렉세이션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어떤 서머 이펙트가 없이 붙이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릴렉세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이제 일어나고요. 좀 더 흥미로운 이제 TMD 같은 경우, 뭐 HBN 아까 HBN도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HBN 아직 스터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막 하고 있는 어떤 뭐 저를 포함해서 어떤 소수의 그룹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태 같고요. TMD도 마찬가지입니다. TMD도 이제 동일한 컨셉으로 페로 레츠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TMD, 2H의 TMD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MOS2 같은 재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그 인버전 시메트리가 존재를 하죠. 이게 만약 포지티브고 네거티브라고 하면은 이게 시메트릭하게 이게 결국은 네포라리제이션이 썸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게 인버전 시메트리가 존재해서 결국은 넷 차지는 이제 0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흥미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치 HBN이랑 마찬가지로 반대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돌리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넷 폴라리제이션이 이제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고 폴라리제이션이 이제 업이 되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동일한 상태인데 요거에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우리가 컨트롤하게 되면 이게 굳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위스팅을 시키게 되면은 이 이펙트와 이 이펙트를 사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페이싱이 달라지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컨트롤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폴라리제이션을 또 우리가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MD나 HBN이나 AB 사이트가 다른 경우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우리가 페로레틱 2D 재료에서 만드는 페로레틱 피나미난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되게 특히 TM 레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TM 레벨로 사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가 결국 이제 아이디어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필립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유빈 교수가 포닥으로 있을 때 이제 연구를 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그 칩 위에다가 그 2D 재료를 이렇게 적층을 시켰고 리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이게 컨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형태 이제 컨택을 만들게 됐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TM 홀드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컨택을 이제 연결하게 되면은 바이어싱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M으로 보면 이제 텅스텐 다이셀레나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이거 사실 이거 뭐 제가 듣기로는 이게 특정한 그 오리엔테이션 앵글을 이게 만들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컨트롤하는 게 아직 힘들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0도에 가까운 형태로 그냥 한 장을 떼가지고 그냥 그 위에 갖다 붙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의 미스 오리엔테이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스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이런 삼각형의 패턴이 다르게 국부적으로 다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삼각형이 보이는 것은 그 희고 밝다. 그러니까 TM에서 희고 밝다, 컨트라스트가 다르다는 것은 TM에서는 이렇게 다이렉트 이미징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건 파도를 보는 겁니다. 파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파도의 인텐시티가 달라진 겁니다. 페이지의 위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인텐시티가 이제 높은 영역, 낮은 영역은 그 페이즈 정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까맣다라는 영역, 그리고 희다라고 영역은 이 페이즈의 어떤 정보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페로리틱이 페로리티스티가 이제 업이냐 다운이냐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바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층이 4개인 건가요? 층 아니요, 이거는 하나. 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거 바일레이. 층? 네, 아, 바일레이. 바일레이의 상태인가요? 바일레인데 이거 HBN을 이제 프로텍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통 HBN은 이게 대기 중에 수분과의 노출도 피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TM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이렉트 컨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리토그래피가 바로 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데미지도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로텍션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HBN을 이렇게 깔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 역할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여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거. 근데 저는 약간 그 이슬량이 질문한 것처럼 이 레이어가 이 HBN 레이어가 더 두껍게 있음에도 페이즈의 변화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보면. 그만큼 이게 페이즈의 어떤 변화가 drastically 일어난다는 거죠. 이 차이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이어싱을 가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라운드를 잡아주고요. 이게 네거티브 필드를 이렇게 가해줍니다. 가해주면은 그러니까 폴라리제이션이 업, 다운으로 컨트라스트가 까맣고 밝은 점이 달라진다고 했을 때 보면 이제 포지티브하게 바이스를 가해주면은 이게 흰색 컨트라스트가 되게 강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터럴하게 바이스를 가해줬을 때 폴라리제이션이 어떻게 스위칭이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다이나믹스로 확인하는 결과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좀 이게 깊게 들어가 보면 이 결과도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이상한데 조금 말을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뭐 일렉트릭 필드가 일렉트릭 필드의 가장 크게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는 영역은 바로 요 팁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장 강하게 가해집니다. 특히 이제 센터 부분.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이게 페이지 변화가 여기에서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죠? 요 끝에서만. 이쪽에서도 요 센터 부분에서도 사실 크게 안 변해요.
일렉트로드에서만 사실 변하고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폴라리제이션 이펙트인지 아닌지는 조금 컨트롤버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TMD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그 적층을 이용하게 되면은 폴라리제이션이 업이 되는, 폴라리제이션이 다운이 되는 어떤 영역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것도 어떤 적층의 에너지의 스테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컨벤셔널한 영역이 삼각형대로 쭉 롱런지로 뻗어가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TM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폴라리제이션 업, 다운 영역이 다른 컨트라스로 이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이 포인트가 바로 이제 CSL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이 하나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컨트롤을 잘 못해서 되게 너무 빨리빨리 얘기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질의응답 시간은 좀 오래 가도록 해보죠. 예, 교수님 혹시 TEM에서는 그 네? 기존의 SPM 측정처럼 뭐 피에조 크레이비라든지 뭐 썰물 드리프트 같이 이렇게 아티팩트 같은 게 있는데 TEM에서 혹시 대표적인 그런 아티팩트 뭐 잠깐만요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피지컬한 컨택이 없습니다. 그죠? 다행히도 TM을 이용하게 되면 피지컬한 컨택이 없기 때문에 페이지 분석을 이제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TM을 이용해서 2D제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게 TM에서 2D제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게 빈 데미지가 되겠습니다. 일렉트론 빈 데미지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전압을 낮추는 그 일렉트로 건이죠. 이 건 부분에 전압을 낮추는 그런 노력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래서 보통은 200kV, 레졸루션을 옵티마이즈드 하기 위해서는 200kV, 300kV 전압을 이용하는 게 거의 대표적인데, 그 정도 전압에서 2D제로, 원 모노레이의 2D제를 관찰하게 되면 이미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전압을 뭐 30kV. 일본의 수에나가 지금 이제 딴 데 옮겼죠. 수에나가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kV, 20kV 레벨에서 이제 관찰하는 그런 하시고, 이제 다른 데서도 보통은 요즘에는 뭐 60kV, 뭐 높아도 80kV 정도의 전압에서 이게 TM2D제로 이미징을 하면은 좀 극단적인 그런 아티팩트는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경우도 수에나가 발생을 맞췄는데 이것도 거의 한 2, 30kV에서 스템 이미지. 스템 T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은데 TM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빔이 패럴하게 이제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스템입니다. 스템은 포커싱을 한다고 그랬죠.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그 빔 데미지가 이제 훨씬 심해집니다. 심해지는데 이런 결과는 이제 스템을 이용한 경우거든요. 스템을 이용했는데 그 스템 같은 일렉트론의 프로브를 이용하는 경우에서는 그런 저전압 조건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죠. 데미지를 없앨 수 있는. 교수님, 네. 그 TEM으로 볼 수 있는 게 아톰 자체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그레인 바운더리 특정 포인트에 아톰이 세그리게이션 되는 걸 네. TEM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네네. 오,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걸 얘기를 안 했네. 이거는 TM이 아니고 스템입니다. 스템. 스템입니다. 스템. 그래서 일렉트론 빔을 아까 그 TM, 스템 저번에 얘기한 거 알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네. TM으로 본 게 아니고 스템으로 일렉트론 빔을 이렇게 프로빙을 한 겁니다. 그죠? 프로빙해서 알루미늄을 때릴 때 나오는 스캐터된 일렉트론을 여기서 컨택을 이게 수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이렇게 덜 밝게 보이는 영역은 알루미늄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밝게 보이는 영역이 바로 이제 이트리움입니다.
그래서 이트리움이 G 넘버가 이제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게 나오고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살짝 이제 어둡게 보입니다. 네. TM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파이가 안 됩니다. 스템에서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한 레터럴한 형태의 정션도 이것도 다 스템입니다. 그레인 바운더리 플레인이 어떻게 스티치가 되는지를 다이렉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게 TM 이미지로는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템 이미지, 스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근데 보통 TM 한 장비에서 STM이랑 HRTM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이디얼하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리 그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 쓰지는 않습니다. 뭐죠? 예. 이게 결국은 TM에서는 그 일렉트론 빔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렌즈들이 다 일렉트로 마그네틱 렌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TM에 해당하는 어떤 일렉트론 빔이 어떤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패럴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렌즈가 패럴 빔을 만들 수 있도록 일렉트로 마그네틱 렌즈가 이제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스텝 모드가 되면은 여기서 렌즈 모드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빙이 여기서 패럴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세 개의 빔이 한 곳에 모이도록 이렇게 집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TM 모드, 이거는 이제 TM 모드고 스텝 모드는 아까 이 빔이 이렇게 프로빙이 되는 거죠. 프로빙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필드가 달라지면은 이게 스위치를 온오프를 하듯이 이 모드에서 저 모드로 되게 스테빌라이징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결국은 마그네틱 또는 일렉트로스태틱한 필드가 왔다 갔다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리의 곡선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징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일 스템으로 되게 이제 논문용의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스템 모드로 바꾸고 보통은 오버나잇 적어도 12시간은 그 모드에 놔둬야지 스텝 모드에서 이렇게 스테빌라이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TM 받다가 뭐 스템 받다가 왔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네, 잘 사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센터 가서 뭐 이렇게 찍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죠. 사실 뭐 이렇게 12시간을 에이징 한다고 샘플을 넣어놓고 그리고 TM 자체를 에이징 한다고 이게 예약을 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가급적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그 모드에서 놔두는 게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또 오늘 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박형진 학생한테 과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박형진 학생의 과제를 봤는데 다 좋은데 되게 잘했는데 그 역격자 공간의 유인셀도 디파인을 하고 그다음에 좌표에서의 어떤 컨트라스트, 인텐시에 대한 것도 이렇게 스트럭처 팩터도 계산을 잘했는데 그 역격자 공간에서의 제가 이제 파이널하게 숙제를 확인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디플렉션 패턴을 실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게 일단 파이널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갔었죠? 예를 들면 그죠? 이렇게 어떤 단위 벡터, 역극자 공간에서 단위 벡터를 구하고 그 역극자 공간에서의 어떤 코디네이트 자리에서의 어떤 인텐시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리는 것까지 한번 그 부분이 아까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5가지 그려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도 한번 그려서 그 3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은 없나요? 없으면 그럼 제가 맡은 2D에서 스트럭처 파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이제 컨트로버셜한 어떤 그 것들은 슬라이드는 빼고 제가 자료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4번 강의 수고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다음 파트는 아마 김종환 교수님이죠, 그죠? 네, 김종환 교수님 파트 또 강의 이어서 잘 듣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